안녕하십니까. H윤학과의 정재림 원장입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 병원에서 논문이 여러 편이 출간이 돼서 그 논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Nature Scientific Report에 실린 논문이고요. 이 Scientific Report는 임팩트 팩터 한 4.5 정도의 굉장히 유수한 그런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사실 저희 병원이 이제 노안백내장 수술 전문 병원이기 때문에 노안백내장 하기 위해서는 백내장 수술하고 나서 이 한치의 이제 굴절 오차도 허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굴절 오차가 이제 0에 가까울수록 이제 최고의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백내장 수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인공수정체 도수를 결정하는 겁니다. 인공수정체 도수를 결정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장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아이언마스터라는 장비가 있는데 아이언마스터 700이라는 장비가 스웹 소스 OCT라는 방법을 가지고 인공수정체 도수를 측정하게 되는데 이제 각막 전면 난치뿐만 아니라 이제 각막 후면 난치까지 측정하게 되는 이제 토탈 케라토메트리 방법을 가지고 하게 되는데요. 스탠다드 케라토메트리로 측정하는 것이 어떤 것이 우리가 이제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했을 때 더 정확했는지에 대해서 서울아산병원의 이훈 교수 연구팀과 같이 공동 연구로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 예전에 제가 전병원에 근무했을 때 이제 추계안과 학회에서 그때도 비슷한 내용을 발표를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토탈 TK보다 K가 더 정확했었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그 당시에는 이제 저희 병원에서 이제 굴절형 인공수정체를 좀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굴절형 인공수정체는 단점이 굉장히 많죠. 장점보다 단점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회절형 인공수정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인공수정체도 물론 단점이 있지만 굴절형에 비해서 장점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회절형 인공수정체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병원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분석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많이 쓰고 있는 이제 엘콘 파놉틱스 렌즈나 리서트리 렌즈 같은 경우에는 TK가 더 정확했고 토탈 케라토메트리가 더 정확했고 그러니까 리버티 7이라고 이제 조금 이제 많이 안 쓰이는 렌즈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것도 괜찮은 그런 삼중초점 인공수정체인데 이거의 경우에는 이제 K가 더 정확했고 AT 라라라는 수정체는 TK하고 K하고 크게 차이가 없었다. 그래서 인공수정체별로 다르고 우리가 흔하게 많이 쓰는 이제 A사나 그런 D사 인공수정체 같은 경우에는 토탈 케라토메트리가 오히려 더 정확했다. 인공수정체별로 달랐다 하는 것이 이 논문의 주된 결과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논문은 이제 코리아 저널 옵탈몰로지의 작년 하반기에 실린 내용인데요. 리커런트 코니아 이로전 신드롬이라고 해서 재발성 각막 미란증, 재발성 각막 짓무름증이라는 정말 그 난치성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재발을 잘하면 진단명 앞에 재발성이라는 단어가 붙을 정도로 그 정도로 재발이 흔하고요.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들은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그 지옥을 경험합니다. 너무너무 그 지옥 같은 통증을 겪거든요. 아침에 눈 뜨는 것이 이 사람들한테 악몽이죠. 시축을 포함한 굉장히 광범위의 재발성 각막 미란증이 있을 때 그거를 어떻게 치료하느냐. 전부 각막 기질 천자술로 이게 치료가 아주 간단하게 되고요. 시축의 비주얼 엑시스 시축에 있는 게 문제인데 전부 각막 기질 천자술을 할 경우에는 각막 콘탁이 유발되기 때문에 그 센터에는 이제 광치료 각막 절제술이라고 해서 PTK라는 방법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제 이 논문을 쓰게 된 계기가 바로 이 환자 케이스였는데요.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제 센터 쪽에 병변이 있어서 센터 쪽에 PTK만 치료를 했더니 환자가 7개월 후에 다시 재발을 해서 왔는데 PTK 한 부분은 이제 단단하게 결합이 되어 있는데 PTK를 하지 않은 부분에서 이렇게 심하게 재발이 돼서 왔습니다. 이때는 이제 전구각막 기질 천자를 해서 치료하긴 했지만 이렇게 재발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수술을 할 때 이제 한 번에 이제 우리가 PTK는 이렇게 8mm 정도까지밖에 못 하거든요. 물론 아이스 레이저는 이제 10mm 이상으로도 할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레이저가 이렇게 8mm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센터에는 그냥 PTK를 하고 이제 벗긴 김에 주변부를 이렇게 전구각막 기질 천자술로 해가지고 동시에 병합 치료를 해서
한 6개월 이후에도 13%만 재발 87%에 달하는 그런 엄청난 성공을 가져왔습니다. 저널 클리니컬 메디슨이라고 해서 이것도 임팩트 팩터 한 3.5점 정도의 SCI 논문인데요. 알레르기 결막염에서 그 마스트 검사라고 해서 멀티플 알러겐 사이멀테니어스 테스트를 해서 우리가 피 한 소량 한 5cc 정도만 뽑으면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한 100여 종의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검사해낼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검사고요. 이제 보험도 되고 비용도 얼마 되지만 3만 원 정도대 그 환자 부담도 크게 되지 않으면서 굉장히 많은 인포메이션을 주기 때문에 저는 알레르기 환자에서 굉장히 마스트 검사를 많이 선호하고 있는데 국내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그런 환자의 한 120명을 대상으로 그 마스트 검사를 해서 계절별로 어떤 것들이 알레르기를 결막염을 유발하는 원인에 대해서 분석해보는 논문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서울아산병원의 이훈 교수 연구팀과 같이 공동 연구로 진행을 해서 영어 논문이라서 이제 이렇게 좀 복잡한데요. 핵심 내용을 제가 엑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거는 이제 전체로 봤을 때 탑 20위까지의 원인이고요.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눴을 때 각각의 원인을 계절별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건 상당히 유용한 데이터인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통틀어서 단연 진먼지 진드기가 단연 1, 2, 3등을 거의 다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알레르기 결막염은 이제 계절성과 통렬성이 있잖아요. 계절은 이제 봄, 가을에 심한 거고 있고 통렬성은 1년 내내. 그 진먼지 진드기는 이제 1년 내내 그 알레르기 결막염의 단연 넘버원입니다. 봄이나 가을처럼 이제 계절성 알레르기 결막염이 흔한 그런 때에도 이 진먼지 진드기는 그 계절성 알레르기 유발 물질보다도 탑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아메리카 진먼지 진드기가 봄, 여름, 겨울에서 1등이고 유럽은 2등인데요. 가을에만 유럽 진먼지 진드기가 1등을 차지했고요. 통렬성 중에 또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곰팡이입니다. 곰팡이도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입니다. 이 곰팡이는 이제 습한 환경, 음지의 습한 환경 그런 데서 그래서 냉장고 그런 데 굉장히 증식을 많이 해요. 얼터나리아, 장항균 곰팡이류가 토탈로 봐도 4등이고요. 여름에는 뭐 3등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원인이 얼터나리아라는 그런 장항균 곰팡이류가 그렇고요. 그 봄에도 10위권, 가을에도 한 10위권, 여름에는 3위까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불안정 곰팡이류인 클라도스포리룸이 겨울에는 4위까지 올라갑니다. 그 이유는 이게 다 봄, 여름, 가을에는요 N수가 30명 이상분이었는데 겨울철은 N수가 좀 적었습니다. 그다음에 겨울철에는 이런 계절성 유발하는 것들이 이렇게 쭉 뒤로 순위가 밀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곰팡이류가 올라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통렬성 중에서는 진먼지 진드기 다음으로는 곰팡이류가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냉장고나 집이나 그런 데 청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개하고 고양이입니다. 고양이가요 7등이에요. 고양이는 1년 내내 좀 이렇게 추세가 비슷한데요. 특이한 게 개들이 대부분 봄철에 털갈이를 합니다. 털갈이라는 봄철에는 개가 고양이를 누르고 개를 키워서 마스트 검사했는데 개 털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으면 잠시 뭐 애견센터에 맡긴다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그 환자는 약을 안 쓰고도 고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바퀴벌레도 알레르기의 굉장히 중요한 원인입니다. 이게 만약 검사를 해서 이 바퀴벌레가 양성으로 나왔다 하면은 이분은 이제 바퀴벌레만 잘 퇴치를 하더라도 약을 끊고도 지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초록색으로 표시한 것들이 이게 계절성 알레르기입니다. 계절성 이제 주로 꽃가루죠. 봄철에는 호밀풀이 1등이고요. 여름에는 돼지풀, 가을철에는 쑥이 단연 1등입니다. 쑥이 3등까지 올라가요. 계절성 알레르기는 1등, 특히 가을철. 이 대부분의 이런 것들은 호흡기 알레르기거든요. 이제 식이성 알레르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우유, 뭐 계란인자, 고등어, 복숭아 알레르기 결막염이 굉장히 또 심한 사람은 고통받거든요. 너무너무 가려워서 막 계속 약을 달고 사는데 이제 이 검사는 여러 가지 장점이 많기 때문에 저는 알레르기 결막염 환자가 왔을 때 환자를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해 주려고
항상 노력을 해주고 있고 우리나라 알레르기 결막염 환자를 분석해 봤다는데 이 논문은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아이치윤학과는 항상 안질환 극복과 항상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